왜 당사자들은 모를까 싶어 며칠을 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져 여기라도 하소연하고자 컴퓨터를 켰네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의 40년간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셨는지 말도 못하네요. 한평생 어디 한번 마음 편히 다니신 적 없이 삼시세끼 차려내시고 모든 집안일을 담당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그 대가인지 몸 상태가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죠. 무릎이나 허리 질환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스트레스성 위장염과 만성 소화불량으로 늘 약을 달고 사십니다. 최근 몇 년은 왼쪽 어깨 연골이 거의 달아 없어져 밤마다 끙끙 앓으시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못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분노만 점점 커집니다. 장남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당시 어머니에게 시부모님이었던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했고 불과 1년 전까지 직접 모시고 살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오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봐왔던 모습은 늘 어머니에게 야단치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습이에요. 음식 맛이 짜니 싱겁니부터 시작해서 청소 꼬라지가 이게 뭐냐는 등 심지어는 사과를 깎는데도 껍질에 살이 너무 붙었다는 걸로도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리 옛날 분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어쩜 그리도 사람을 쥐잡듯이 했어야 하나 싶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같이 사시다가 지금은 할아버지께서 혼자 노후를 정리하시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 1년째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만 않다 뿐이지 1년에 4-5번 있는 제사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 몫이고 또 명절 때면 모든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그 음식하며 뒤치다거리 역시 어머니가 다 하시죠. 물론 저나 고모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뭐든 어머니 손길이 안 거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재산 정리를 하셨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더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 하시면서 있는 땅 다 파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한 5남매에게 각각 3억씩, 손자들에게는 3천만원, 그리고 손녀들에게는 300만원씩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 여동생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게 돼서 상속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뻤죠. 갑자기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참에 차를 바꿀까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여동생이 겨우 30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랄까 어안이 벙벙했다고나 할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단지 손자라는 이유로 손녀보다 10배나 더 상속을 해주신 할아버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주는 사람 마음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 근거가 없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최소한 어머니에게 자식들과 같은 대우를 하셨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자기와 할머니를 40년간 그렇게 열심히 모신 저희 어머니에게 고작 1,000만원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사, 명절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든 행사들도 저희 집에서 했어요. 오죽하면 친척 어른들, 아들, 딸 시집갈 때 인사도 저희 집으로 올 정도였는데 그게 매번 대접하고 뒤치다거리하고 툭하면 놀러와서 옥상에서 고기 구워 처먹고 가고 그거 나르느라 우리 어머니 무릎이 사람 무릎 아닙니다. 솔직히 막말로 노비가 따로 없었다고 봐요, 전. 거기다 단 한 번이라도 전에 올라왔던 국이나 찌개가 올라오면 사람 잡아먹을 듯이 닥달하면서 상까지 엎으셔서 우리 어머니 몰래 훌쩍이는 걸 저는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너무도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 울고 계신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달래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모진 시집살이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취미생활로 나돌아 다니시느라 집에 계시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물론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주셨지만 돈 벌어다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댁과 자기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 같은 건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설령 중간 역할을 하려고 했어도 워낙 불같은 성미를 가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겐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참 저희 잘 키워주시고 야무지게 살림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상속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시다며 거의 모든 걸 놓은 채 들어누우셨습니다. 오로지 돈을 적게 줬다는 문제보다는 그간 모신 대가가 겨우 이 정도인가. 아무리 며느리는 남이라지만 그래도 40년을 모셨는데 고추 달고 태어난 손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더욱 마음 아프게 한 건 할아버지께서 직접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통장에 덜렁 1,000만 원 보내놓으신 게 너무 분통하시다고 하네요. 상속 문제에 실망하고 어수선한 건 저희 어머니뿐은 아니었어요. 딸 가진 친척들은 자기 딸들 돈 적게 받은 거에 할아버지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는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저희 어머니가 받은 1,000만 원에 대한 부당함이나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에 어머니는 또 한 번 실망감을 느끼시고 지금은 밥도 잘 안 드시고 집안일도 전혀 안 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본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매일 죽을 써서 가져다 드리는데도 어머니는 전혀 입에 댈 생각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죠. 속상한 어머니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든 건 어제 저녁에 걸려온 할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지금 어머니 상태를 들으신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돈이 적어서 그러냐? 그러셨대요. 사람 속을 뒤집어놔도 유분수지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마치 돈 안 줘서 삐진 사람 취급하면서 막 몰아가길래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끊으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 돈 1,000만 원도 며느리 치고는 많이 준 거라고 하시며 욕심이 많아서 고마운 줄 모른다고 당장 시골로 내려오라고 그랬답니다. 아버지는 당장 내려가자고 어머니에게 재촉했는데 다행히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봐서 망정이지, 제가 없었으면 아마도 아버지는 강제로라도 어머니를 끌고 할아버지 만나러 갔을 겁니다. 제가 평생 봐왔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3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지 딱 3년째 되고 회계사로 현재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분가하기로 했던 터라 현재는 본가와 30분 거리 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할아버지 상속 문제로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내와는 상의가 끝난 상태고요. 사실은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아이디어는 제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아내와 같이 머무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장 어머니 저러는 것도 다 돈이랑 연결시켜서 누명을 씌우는 할아버지가 아무 상관없는 손자 며느리까지 합세한 걸 알면 무슨 요상한 소리를 할지도 모르니 일단 저만 온다고 했어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자고 어머니 손을 잡아 끄는 아버지를 밀치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 아픈 거 안 보이시냐고 했더니 할아버지 보러 가야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시더라도 어머니 기운 좀 차리시면 가시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당장 오라고 했다고 소리를 치시길래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왜요? 안 가면 할아버지가 유산 안 주실까봐요? 라는 말이 튀어나와서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마도 옆에 있던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순간 움찔하시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게 진짜 창피할 따름입니다. 뭔가 말하시려다가 그냥 나가버리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절대로 저런 남편은 되지 말아야지 또 한 번 다짐하게 되더군요. 괜찮으시다는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제 니들 아버지는 니들이 알아서 모시고 살으라 하고
나는 이혼하고 집이라도 나가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분통하고 죽겠다 싶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한동안 저는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어머니의 남은 여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네요. 누가 들으면 천하의 호로 자식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 그런 결론을요. 제 답은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이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대가가 겨우 돈 밝히는 욕심 많은 며느리밖에 없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일단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변호사를 알아보던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의외로 어머니는 선뜻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았고 못해도 지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며 조금 있는 땅까지 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를 이혼시키려 하겠나 싶어 자괴감도 들고 정말 이래도 되나 순간순간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가 받는 대우를 보니 이대로 놔두는 게 더 불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법률 절차까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혼 서류까지 준비한 후 아버지랑 담판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인 제 생각에도 더 이상 아버지랑 어머니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일방적인 상처만 점점 커진다며 혹시라도 이혼하기 싫다고 하시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일만 더 복잡해지고 주위에 말만 많아지니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신다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 주시라 그랬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제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에이 미친놈. 하지만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으셨는지 아버지는 이혼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할아버지와 친척들이었습니다. 얼마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소식이 흘러 들어갔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제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죠. 저는 다 예상했던 터라 할아버지께 곧 찾아뵐 거라고 말씀드리곤 그 다음날 반차를 내고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뵈러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작은아버지 내외까지 다 계시더라고요. 저희를 보자마자 지금 무슨 짓이냐고 닥달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또 그놈의 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몇 푼 더 줄 테니 이상한 쇼 그만하라고 다 늙어서 노망났냐고 하시고 옆에 있던 고모나 작은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독하네 독해 라고 거들고 진짜 난장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꼭 다 할 거라는 우리 어머니는 다시 주눅이 들어 아무 반격도 못 하시고 그냥 듣고만 계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큰 소리로 말했네요. 제발 좀 닥치세요라고요. 버릇없다고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저게 최대한 예의를 다한 겁니다. 성질 같아선 쌍욕부터 받고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어요. 저것도 정말 많이 참은 거예요. 고모랑 작은 아버지에게 당신들이 인간이냐고 어떻게 40년을 봐왔으면서 지금 꼴랑 1,000만 원이 적어서 이 사단을 만든 사람으로 몰아가냐고 그 숱한 명절이나 가족 모임 할 때 꾸준히 혼자 다 하시고 할머니 돌아갔을 때도 끝까지 옆에서 잡일이란 잡일은 우리 어머니 혼자 다 했는데 정작 자식이라는 당신들은 허구한 날 피곤하다 바쁘다 핑계대고 빠진 거 다 하는데 안 부끄럽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그깟 돈 1,000만 원 다시 입금해드렸으니 다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군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씩씩거리는 소리만 내시는 할아버지에게 여기 당신 며느리 좀 보세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곧 있으면 남이라 할 말 다 하시라고 해도 할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당신 며느리 좀 보시라고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어머니처럼 착한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는데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겁니다. 다 갈아엎어야 속이 시원했겠지만 더 하지는 못했네요. 혹시라도 어머니 이혼 마무리하는데 걸림돌이라도 생길까봐요. 여하튼 그날은 그렇게 퍼붓고
일단은 저희 집에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현재 서류는 접수해놓은 상태고요. 숙려기간 끝나고 위자료 정산받으면 일단 어머니는 전세 하나 얻어드리고 자주 찾아뵐 작정입니다. 어쨌든 어머니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웃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시거든요. 워낙 애교가 많은 아내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바람은 딱 한 가지예요. 남은 여생이라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어머니